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종교개 역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후에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유럽 각국의 상황 살펴보고 있죠. 저희들이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 영국, 대영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영국 편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많이 이제 아는 유명한 이제 여왕이죠. 자, 튜더 왕조, 헨리 7세에 의해서 창건된 튜더 왕조. 저희들이 헨리 7세, 그리고 그 아들 헨리 8세, 그리고 에드워드 6세, 제인 그레이, 그리고 메리 1세까지 이 튜더 왕들의 면면은 지난 그 영국편 영상에서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족보를 가지고 간략히 한번 이 튜더 왕조 헨리 7세부터 오늘 살펴볼 엘리자베스 1세까지 한번 간략히 볼 텐데, 자, 헨리 7세 튜더 왕조의 창건자죠.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헨리 8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고요. 이 헨리 8세는 무려 6번이나 결혼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 앤 불린, 제인 시모어, 그리고 클리브스의 앤, 독일 출신이죠. 그리고 캐더린 하워드, 마지막 부인이 캐더린 파이죠. 자,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자녀를 출산한 게 3명이에요. 3명.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고요. 에드워드 6세. 그리고 고작 7일 왕이 있었지만 바로 요 헨리 8세의 여동생의 메리 튜더 쪽에 가게 있는 그 제인 그레이, 딸인 제인 그레이가 딱 9일 여왕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헨리 8세 본가로 와서 첫 번째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이제 메리 1세로 즉위하게 되죠. 오늘 살펴볼 이제 엘리자베스는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헨리 7세는 30년 전쟁인 30년 그 내전이었던 그 장미전쟁을 딛고 튜더 왕조를 개막했다. 한번 살펴본 바 있고요. 그 아들 헨리 8세 때에 그야말로 수장령,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나다. 그러면서 이제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영국식의 상향식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지만 그 일찍 이제 요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인 그레이 아까 살펴본 대로 딱 9일, 7월 10일에서 19일까지 9일 동안 왕이 되고요. 이 제인 그레이 통치 때에 또 에드워드 6세 통치 때에 점차 개신교 쪽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가다가 메리 1세가 즉위하면서 다시 가톨릭으로 회귀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영국은 다시 개신교 쪽으로 확실하게 가게 되죠. 자, 헨리 8세의 적장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임자였던 메리 1세죠. 블러디 메리, 피의 여왕 메리로 불리는 그 메리 1세. 자, 이 헨리 8세의 적차녀로서 엄마는 바로 앤 불린이다. 에드워드 6세의 이복 누나고 또 메리 1세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하죠. 자, 전임자인 바로 메리 1세 여왕이 자식 없이 사망을 하게 되죠. 상상 임신을 2번 하지만 결국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헨리 8세의 자식 중 마지막 생존자로서 결국 그녀가 즉위하게 된다.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이후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임스 1세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 영국까지 통치하면서 대영제국 전체를 이제 한 명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군주가 이 제임스 1세가 되는 것이죠. 자, 엘리자베스 1세는요, 유럽 대륙의 당시 맹주였던 스페인의 이 펠리페 2세가 이끄는 부적 함대를 칼레 해전에서 격파한 여왕이기도 하죠. 한번 이 칼레 해전 편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훗날 잉글랜드가 대영제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한 여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여왕이 통치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영국에서 여왕이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웃인 이 대륙의 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바로 살리카법 때문에 여왕 즉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여왕이 출연하는 게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1533년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나게 돼요. 자, 이복 언니인 메리 1세는 첫 아이이자 또 살아남은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헨리 8세로부터 엄청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인 에드워드 6세 역시 정말 학수고대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 사이에 낀 엘리자베스는 그야말로 찬밥이었다고 하죠. 자, 1536년 설상가상으로 엄마인 앤 불린이 간통죄, 반역죄 누명을 쓰고 결국 처형당하면서 그때 나이 3살 때였어요. 엘리자베스가. 결국 이제 그녀의 삶은 이후 생존 자체가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과거 이복 언니인 그 메리 1세가 공주 자귀 그리고 왕위 계승권이 박탈된 후 사생아로 전락했는데 엄마가 처형되면서 자신도 이복 언니 메리 1세와 동일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1547년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의붓 엄마인 캐더린 파, 아버지 헨리 8세의 마지막 6번째 부인이었죠. 그 계모 캐더린 파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자, 그녀는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도 공부에 매진을 했고요. 대단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이 캐더린 파는 그런데 얼마 후 이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였던 제인 시모어의 오빠, 바로 좀 복잡하죠? 자, 이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 이 제인 시모어의 오빠와 헨리 8세의 부인, 6번째 왕비 캐더린 파가 이제 이 제인 시모 오빠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야심가였던 이 토머스 시모어는 당시 왕위 계승권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자신의 의붓 딸이죠. 이 엘리자베스를 이제 성적으로 추근됩니다. 의붓 딸과 이제 의붓 아버지 사이에 스캔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14살이었어요. 그리고 왕위 계승권을 훼손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추문이 막 돌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캐더린 파, 의붓 엄마죠. 이 캐더린 파가 엘리자베스를 즉시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이 캐더린 파의 현명한 대처로 인해서 이 추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곧 사라지게 된다. 메리 1세가 재위한 시간 동안 엘리자베스는 이제 모반 혐의로 이 런던 탑에 감금되어서 한때 사형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요, 그야말로 감시와 견제를 받는 정말 위태위태한 삶의 연속이었다. 이 엘리자베스와 이 메리 1세, 이복 언니인 메리 1세 두 자매는요, 그야말로 애증어린 줄다리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메리 1세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할 수 없이 이 튜더 왕조 헨리 8세의 마지막 후손인 자신의 이복 여동생, 이 엘리자베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눈을 감게 되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치열한 종교 전쟁으로 이제 위그노 전쟁으로 불리는 종교 전쟁, 최대 비극이 바로 1572년에 있었던 성 바돌로뮤 추기르 대학살, 한번 이 프랑스 편에서 살펴본 바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윗동네 스코틀랜드는 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요. 그 동맹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와 이 프랑스의 왕세자인 프랑스와 2세가 결혼하면서 확정적이 되는데, 만약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동군연합, 이 한 명의 임금이 스코틀랜드와 프랑스를 같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죠. 당시 메리의 외가는 강력한 이 프랑스의 기지 가문이었고, 이 가문은 골수 가톨릭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어찌 보면 사생아였기 때문에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영국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 메리 스튜어트를 지지하던 그런 상황이었다. 직보 한 편 볼 텐데요. 자,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헨리 8세의 그 딸로 즉위하게 되죠. 처녀였기 때문에 이제 후사가 없었고, 여기서 이제 헨리 8세 계열의 이제 왕이 끊기는 거예요. 그 사생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지지하지 않는데, 이 헨리 8세 언니인 마가렛 튜더가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4세와 결혼하고 거기에서 제임스 5세가 태어납니다. 이 제임스 5세의 딸이 누구냐? 이 제임스 5세가 프랑스의 마리 드 기즈, 이 기즈 가문의 마리와 결혼해서 낳은 딸이 바로 이 메리 스튜어트인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 프랑스의 왕세자인 이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하면서 스코틀랜드와 이 프랑스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 입장에서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헨리 7세의 또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가 합당한 영국의 여왕이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사생하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를 이제 합법적인 여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왕위가 위태위태했던 그런 상황들을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영국은요, 이 스페인과 이 프랑스라고 하는 대륙의 두 열강 틈에서 그 지위가 심히 불안정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 종교적 소용돌이,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종교적 소용돌이가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죠. 이미 살펴본 대로 아버지인 헨리 8세 때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서 나름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드 6세 그리고 제인 시모어를 거쳐서 계속 개신교 쪽으로 가다가 메리 1세가 즉위하면서, 메리 1세 엄마가 바로 스페인의 아라곤의 캐더린이잖아요. 스페인은 바로 가톨릭의 수호 천사를 자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메리 1세 때 다시 가톨릭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러면서 영국도 이제 신교와 구교 간의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7세 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청교도 혁명으로 대폭발하게 되죠. 이렇게 엘리자베스 즉위 당시 영국의 국내외 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자,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면서 당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청혼이 쇄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펠리페 2세였습니다.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 자, 펠리페는요, 자신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형부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영국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펠리페 2세, 그래서 영국에서 평판이 너무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 청혼은 바로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당시 신성 로마제국 황제였던 페르디난드 1세의 막내 아들인 카를 대공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사보이아 공작인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진 신교도 귀족인 로버트 더들리 경도 그렇고, 그리고 신교도인 스웨덴의 에리크 14세 등 많은 이제 청원이 이제 쇄도하게 됩니다. 이 청원자들 명단에는요, 이 러시아의 그 이반 4세도 있었어요. 이반 4세. 나중에 러시아 역사 살펴볼 텐데요. 이반 더 테러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지팡이로 때려 죽인, 정말 엽기적인 그 짤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반 더 테러블. 우리말로 이제 이반 뇌지로 불리는 너무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 청원 제안은 단칼에 엘리자베스가 거절했다. 대신 이제 그 여왕의 시녀인 정말 아름다운 그 메리 헤이스팅스에게 이제 이반 4세가 청원합니다. 하지만 그 시녀, 여왕의 시녀도 그 미개한 나라인 러시아에는 시집가고 싶지 않다라면서 그냥 거부했다라고 하지요. 자, 이처럼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결혼은 참 이제 문제가 많았죠. 자, 신교 국가인 북유럽도 왜냐? 왕족은 이제 가톨릭 교도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영국 국교회, 이 개신교 국교회는 흔들리고 외세의 간섭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하와 결혼한다? 이게 또 쉽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많겠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역시 신하와 결혼했다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그런 경우를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왕이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후사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헨리 8세의 마지막 생존자였기 때문에 여왕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게 되면은 이제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왕 생전에는요, 이 외세로 둘러싸인 요 영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왕의 미혼 신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영국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정들을 보면 혼담이 진행되다가 막상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반가워하다가 진전이 이루어지면은 상대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면서 결국 결혼은 파혼이 될 수였다라고 하죠. 단 한 번 약혼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해요. 당시 이제 앙리 2세, 프랑스 앙리 2세와 카트린 메디치 사이의 막내 아들인 프랑스와
이 프랑스와 약혼했는데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46세였는데 무려 24살이나 연하인 22살 왕자에게 여왕이 상당히 호감을 가져서 약혼까지 가지만 결국 이것도 파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국내에는 어때요? 계속 후계자가 없다는 점,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후계자가 없겠죠. 그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 계속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다. 여왕이 만약에 갑자기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여왕에게 계속 결혼해야 한다라고 성화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그럴 때마다 매번 결혼할 듯 하면서 결국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40살이 넘어가면서 신하들도 이제 결혼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노산으로 인한 여왕의 갑작스런 죽음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결국 신하들은 여왕 폐하께서 만수무강하기만을 이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의 별명이 뭡니까? Virgin King, 처녀 여왕이었다. 나중에는 성녀처럼 이제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당시 그 지명을 버지니아로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처녀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치는 그 이름이었다고 하죠. 이 버지니아로 이주시킨 남자 85명, 여자 17명은 모두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대략 1620년대 이 청교도 106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 개발이 이제 영국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야사에 의하면은 이제 결혼하지 않았지만 몇 명의 애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애인 후보가 누구냐? 어릴 적부터 여왕의 소꿉친구였던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 경이었죠. 여왕은요, 어디를 가든지 더들리 경의 거처가 자신의 거처 바로 옆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심지어 이로 인해서 더들리 경의 부인, 이 에이미 더들리를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 에이미 더들리는요, 지방 귀족의 딸이었는데, 바로 아버지인 스펜서 롭사트 남작에게, 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서 걱정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늘 개한테 먼저 먹이고 나서 혹시 독을 모른다 그래서 먹이고 나서 이제 자신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해죠. 이 에이미 더들리는 계단에서 굴러서 결국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이 살해됐다고 절규하면서 사위 이제 이 로버트 더들리 경을 증오했다라고 하죠.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이 더들리 경, 소꿉친구인 더들리 경을 좋아했지만, 참, 그는 남편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줄 듯 말 듯 하면서 그녀는 어장 관리만 계속 했는데, 이 국왕으로서 신분 낮은 남편을 맞아봤자 이로울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더들리 경을 견제하는 다른 귀족들이 이제 거품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이유가 뭐였는가? 이 로버트 더들리는 전대, 바로 메리 여왕 1세 때 반역을 일으켰던 반역자, 노썸벌랜드 공작인 존 더들리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또 이 더들리 경 자신도 굉장히 오만불선해서 평판이 아주 최악이었다. 여왕이 총애한다, 그걸 믿고서 굉장히 깝죽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모두들 이 더들리 경과 결혼하는 것은 제 발로 왕관을 걷어차는 거라며 만류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 유럽에 이 로버트 더들리와 여왕이 짜고, 이 로버트 더들리의 부인인 이 에이미 더들리를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둘이 결혼한다? 이건 큰 걸림돌이 되겠죠. 아버지, 바로 이 에이미 더들리의 아버지인 롭사트 준 남작은 지방 귀족이었는데, 수도인 런던까지 와서 바로 자기 딸이 살해당했다라면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부당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를 갈고 있던 러시아의 그 이반 뇌제, 이반 4세는 이러한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기 신하와 결혼하고 싶어서 짐을 거부했구만 하면서 입만 열면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 앞에서 빈정거렸다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두 사람이 결혼하면 국가적 위상이나 외교적 입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더들의 경우는요, 아내가 죽고 나서 무려 12년 동안 재혼하지 않고 여왕과의 결혼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여왕의 친척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더들리 경이 결혼하자 여왕은 이 더들리 경을 평생 증오했다라고 하죠. 속으로 좋아하긴 했나 봐요. 이 더들리 경 인품이나 능력은 이제 별로였지만 그럼에도 평생 여왕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이제 다했습니다. 이 더들리 경이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하죠. 자, 여왕도 알고 또 신하들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죠.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면 후계자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뿐이라는 거였죠. 여왕은 이제 헨리 8세의 후손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게다가 본인은 처녀라서 후사가 없었죠. 자, 이런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누구였는가? 바로 이 헨리 7세의 장녀이자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가렛 투더의 후손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족보를 볼 텐데, 헨리 8세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던 이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으니까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의 누이였던 이 마가렛 튜더, 스코틀랜드로 스코틀랜드에 시집가서 제임스 4세의 부인이 되었던, 거기에서 제임스 5세가 태어나고 이 제임스 5세로부터 메리 스튜어트가 태어난다. 메리 스튜어트는 나중에 이제 반역죄로 처형당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바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 나중에 영국의 왕으로서 제임스 1세가 되는 요 제임스 1세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유일한 후계자는 요 제임스 1세가 되는 것이다. 자, 당시 스코틀랜드는 또 이 존 낙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장로회의 개신교 국가로 이제 탈바꿈한 상황이어서 영국에 있는 그 국교회 신하들에게도 매력적인 이제 후계자였다라고 하죠. 이 스코틀랜드는 전임 이 왕이었던 이제 메리 스튜어트 여왕 시절에 어그로를 끈 이후 얌전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임스 6세마저 이 칼뱅파 교리에 따라 제왕 수업을 받아서 신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합당한 후계자로 추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603년 여왕이 임종을 앞두고서 신하들이 이제 여왕에게 묻습니다. 사실 다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묻는 거예요. 혹시 누구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 왕의 자리는 이제 왕의 후손이 물려받아야지 농부의 자식이 물려받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신하들도 힌트를 달라고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벌컥 화를 냈다고 하죠. 저 스코틀랜드에 사는 친척밖에 더 있겠느냐 라면서 말이죠. 자, 1603년 3월 24일 여왕은 결국 69세에 죽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됩니다. 그 옆에는 누구와 함께 안장되는가? 생전 애증의 대상이었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와 함께 누웠죠. 이 두 자매의 애증이 드러나면서도 뭔가 초월할 것 같은 비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과 무덤을 함께 공유한 엘리자베스와 메리 두 자매가 여기 부활의 희망 속에 잠들었노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영국편 첫째 시간으로서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